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날씨라 하면 폭염과 한파, 그리고 미세먼지, 이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역시 추위는 잠시 물러간 사이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의 국수거리를 살리기 위해 인근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젊은 취향에 맞는 상품 개발과 행사 기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구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양호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을 비롯해 5대 전략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진구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도시가치 향상을 꼽았습니다.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올해 경제 기반 확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족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는 지역 명물인 잔치국수를 주제로 한 국수거리가 조성됐습니다. 모두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던 이 국수거리를 살리기 위해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학생들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이 특화거리인 공릉국수거리 부활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사업단은 현재 노원구에는 7개 대학 8만 6천여 명의 대학생이 있다며 이들을 공릉동 국수거리로 유입시켜 상권 부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연남동이나 성산동이나 또 강남 압구정 로데아거리나 이렇듯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젊은이들이 스스로 많이 몰리고 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젊은 층의 취향을 사로잡을 상품 개발과 행사 기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수저와 앞치마, 위생모를 제작해 각 점포에 전달하고 창업 페스티벌과 국수의 날 개최로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블로그 맛집 기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패킹을 해서 따로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상인회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저희가 서울 창업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래서 한편 공릉동 국수거리는 지난 2012년 특화거리로 조성됐지만 무관심과 지원 부족 속에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노원구, 대학교가 내방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중구청이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새해 구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해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었던 어르신 공로수당을 비롯한 5대 전략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구민과 지역 정치인 등 3천여 명이 모인 중구청 신년인사회. 신년사에 나선 서양호 중구청장은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어르신 공로수당과 동정부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한 5대 전략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구의회에서 논란 끝에 관련 예산이 통과된 어르신 공로수당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월에는 1월 분까지 소급해서 반드시 지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 주인 1월 16일부터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신청 접수를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제히 실시할 것입니다. 동정부 추진에 대해서는 중구 15개 동과 각 동에 조직될 주민자치회의 예산 편성권을 이양해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교육혁신센터를 건립해 중구교육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명동과 충무로, 을지로를 잇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관광과 문화를 살리고 봉제와 인쇄 등으로 대표되는 오래된 도심산업과 36곳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5대 전략과제 추진을 통해 중구의 기업경제를 살려 구민의 생활과 삶을 바꾸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광진구에서도 새해 덕담을 나누며 한 해를 여는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선갑 구청장은 도시가치 향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청 대강당이 무대 앞부터 입구까지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주요 정치인과 기관장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김선갑 구청장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김 구청장은 올해 광진구의 최우선 과제로 도시가치 향상을 꼽았습니다. 구이동과 중곡동 등 낙후된 동네의 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 더불어 불가능이라 여겼던 지상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호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진구 도시계획의 종합적 재진단을 통해 도시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지하철 1호선 지중화 사업비가 약 2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김 구청장의 의지에 힘을 합하겠다며 짧지만 뜻깊은 축사를 남겼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높이자. 우리 광진구의 가치를 높이자. 광진구의 가치를 높이자. 잘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편 올해 광진구는 동부지법 이전 용지에 구청 신청사 건립과 첨단 업무 복합단지 개발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여느 해보다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유경기 중랑구청장이 최근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구청 운영 방향과 목표를 구민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교육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마실과 백인 원탁회의 등 취임 후 줄곧 구민과의 소통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최근 열린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도 지난 6개월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소통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70개 정책 사업을 실현시켜 도약을 실감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와 도시개발, 교육과 문화, 복지, 협치 등 5개 분야를 강조했는데 자족도시를 향한 경제 기반 마련을 가장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100개의 기업이 창업할 수 있는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신내지구와 양원지구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며 중랑패션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착공하여 자족도시를 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랑구 예산은 6,675억 원, 지난해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면목선 경전철 사업과 면목 복합행정타운 조성 등 지지부진했던 크고 작은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교육 발전 없이는 지역 발전도 없다며 열악한 교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자치구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지원 경비도 지금의 2배 수준인 8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미 금년에 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마웅역사문화공원 정비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서울장미축제의 내실화 등 문화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금천구는 위치상 서울 서남권 관문도시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 또한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최근 열린 금천구 새 인사회에서 발표된 구청장 신년사를 통해 지역 발전 주요 청사진을 알아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2019년 신년사는 금천구의 현 상황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주차 문제, 생활 SOC 부족 등 우리 거의 활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천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들의 밑그림은 이미 그려진 상황.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수년간 정체된 사업의 현실화는 올해도 금천구가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금천이 3+1 핵심 현안인 신안산 목선 전철
대형 종합병원 건설, 공군부대 이전, 그리고 금천구청 역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워낙 대형 사업들인 만큼 정치권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계획대로, 그다음에 생각했던 대로 우리 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고 지혜를 모아 나가면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국회의원 된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금천구는 지역 현안 해결 외에도 주민 안전과 복지 확대를 통한 따뜻한 도시,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올해 구정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어젯밤 7시쯤 도봉구 창동의 한 근린생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이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거실 천장과 신발장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발장 옆 선반에 있던 향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9일 밤 10시쯤 도봉구 창동의 한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내부와 컴퓨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수도권 교통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까지 노선을 지나는 노원구에선 벌써부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사업 확정 소식에 노선이 지나는 노원구 광운대역 주변은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월계동에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과 GTX 사업이 맞물려 진행된다면 지역 발전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GTX가 결정되면은 지역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관심이 더 많았죠. 지역이 이제 상권도 발전하고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국토부는 지난해 말 GTX-C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 편익 비율을 분석한 결과 1.36을 기록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GTX-A 노선 착공식에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GTX는 지하 50m 이하에 구성되는 도심 고속 전철로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보완된 혁신적인 교통수단입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는 74.2km, 정거장수는 10개소입니다. C 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74분 걸리던 것이 16분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21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인 2026년이면 하루 평균 35만 명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에 추진 중인 행복기숙사 공사는 1년 전 착공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 반대로 시작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더 이상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어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동서문동 행복기숙사. 한창 공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여전히 나대지 그대로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착공 허가가 났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 당시 주민들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며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으면서 갈등이 깊어져 왔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숙사 부지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또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 나빠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부지엔 기숙사가 아닌 공원과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적법하게 사업 허가를 받았기에 건립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지연으로 예산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것. 또 한때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11층짜리 기숙사를 9층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교 시간엔 공사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방범벨과 CCTV 등을 설치해 보안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공사가 강행되면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상적인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자. 도저히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 1월 달에 지금 방학도 개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집안조사라든지 울타리는 쳐야 되지 않는 거. 한편 동서문동 행복기숙사가 건립되면 학생 75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가운데 현재 국민대와 한국외대 등 인근 대학의 학생 2,000여 명이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희지입니다. 서대문구는 오는 2022년까지 강남구의 코엑스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을 지하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본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데 인근 상인들의 이전 문제와 공사로 야기되는 교통 혼란의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지하에 문화복합시설 조성이 추진되는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일대입니다. 지하화와 함께 지난 2016년 사업이 중단된 인근 시장과 아파트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재추진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정비 기간 동안 시장 상인들을 홍제 견인 차량 보관소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체 시장은 저희가 확보하는 부지가 차량 보관소이기 때문에 견인 차량 보관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구의 대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 이전이기 때문에 임시 시장의 지붕 설치 등으로 추가 발생되는 80억 원가량의 비용을 구가 지원해주겠냐는 겁니다. 또 재정비 이후에 같은 조건으로 지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걱정입니다. 원래 이제 임시시장을 이제 가는 거거든. 임시시장인데 여기 들어와서 임시시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이제 가면은 공설시장으로 해서 묶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임대료 비싸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밖에 홍은사거리 일대 공사로 야기되는 교통 혼란도 지적됐습니다. 홍은사거리 일대는 지하철이 지나는 곳인 만큼 지하화를 위해선 기존 공법과 달리 도로 밑을 직접 파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통 통제가 필요하지만 서대문구는 이로 야기되는 교통 혼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교통 문제는 저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다른 우회도를 만들 수 있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거고. 또 지난달 GTX-A 노선 착공으로 연신내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서대문구를 지날 것으로 예상돼 홍은사거리 일대 교통 혼잡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강동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인 강동어린이회관인데요. 최근에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무대 위 인형탈을 쓴 배우들이 연기에 한창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강동어린이회관에서 아동극을 관람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강동어린이회관이 개관한 것은 지난 2007년. 3살부터 7살까지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 전문 체험 공간으로는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시설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한편 놀이시설의 모서리마다 쿠션을 설치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뛰놀 수 있도록 인테리어 등의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도 이루어졌습니다. 키가 작은 영유아들의 신체를 고려해 공연장의 객석과 무대 높이를 조정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전면적인 그런 환경 공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안전성을 보다 더 확보하고 보다 위생적이고 청결함을 고려를 해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쪽에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체험 공간에 새로운 장을 연 강동 어린이회관. 미래 꿈나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마포구 홍대 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을 주기로 국내 우수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홍대 거리는 100대 관광지에 2회 연속 선정됐으며 예술과 언더그라운드 문화로 대변되는 고유의 정체성이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하반기에 마포구가 외래 관광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포관광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경우 개별 관광 형태로 홍대 거리를 방문해 다양한 맛집과 개성 있는 상점, 독특한 카페를 주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랑구가 민간단체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중랑구 소재의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사업 분야는 자치행정과 문화복지, 도시환경안전 등 4개 분야로 지원 금액은 모두 3억 9,600만 원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지참해 사업 소관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당신이 거둔 것으로 하루를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 심은 씨앗으로 하루를 판단하라. 영국의 한 소설가가 했던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019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와 반성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어제까지 꼭 열흘이 지난 2019년, 하루하루 어떤 새로운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